여러분, 2조 4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규모의 프로젝트가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서 수주 잔고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는 이 엄청난 위기를 오히려 북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바로 신성 ST입니다. 이 회사의 극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모두가 밀었던 2조 4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시장의 기대감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타격을 입고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과연 이런 치명적인 위기를 정말로 더 큰 기회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찾아볼 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 문제의 계약이 왜 취소됐는지부터 보고요. 그리고 신성 ST라는 회사가 원래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북미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또 거기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실적은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 이렇게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계약 무산. 아니, 대체 2조 4천억 원짜리 계약이 왜 깨진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뭐였냐면 SK온이랑 2조 4천억 원 규모의 ESS 컨테이너 공급 계약을 맺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턴키 방식이었거든요. 턴키가 뭐냐면 열쇠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는 건데 바로 이 책임 소재 문제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이 부분에서 합의를 못 본 거죠. 결국 이 계약이 날아가면서 회사 수주 잔고에 정말 큰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신성 ST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위기를 겪기 전에 원래 뭘 하던 회사였는지 그 본업부터 한번 봐야겠죠? 신성 ST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변신을 해온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처음 세워졌다가 2014년에 2차 전지 부품 사업으로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 올해죠. 2025년에 미래 성장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미국 현지 법인을 세운 거죠. 이게 앞으로의 스토리의 아주 주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뭘로 돈을 버느냐? 매출의 대부분, 거의 70%가 2차 전지 부품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배터리 셀들끼리 전기가 통하게 연결해주는 버스바라든지 또 배터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모듈 케이스 같은 것들이요. 이게 바로 신성 SST의 주력 사업인 셈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북미 시장으로의 전환. 여기가 이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큰 계약이 날아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신성 ST가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이럴 바엔 더 큰 물에서 놀자 하면서 북미 시장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겁니다. 전략을 완전히 바꾼 거죠. 책임 소재 때문에 골치 아픈 턴키 프로젝트 대신에 우리 기술력이 확실히 드러나는 고부가가치 부품 공급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낸 게 바로 북미 ESS 시장을 향한 1조 1천억 원짜리 부품 계약이에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건 히트싱크라는 부품인데요. 이게 배터리열을 식혀줘서 수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거든요. 여기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네 번째, 그럼 미국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자,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왜 하필 신성 ST일까요? 이 회사가 가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쟁사들은 전부 한국이나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거든요. 그런데 신성 ST는요, 이 히트싱크라는 부품을 미국 땅에서 직접 생산하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류비, 관세 다 절약되고 무엇보다 공급망이 안정적이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회사의 목표도 아주 명확해요. 이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아예 단독 공급사, 그러니까 솔벤더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그냥 부품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말 그대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5번째,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과연 숫자로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한번 구체적인 전망치를 보시죠. 성장세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보세요. 2025년 말에 미국 법인 매출이 한 100억 원 정도로 시작해서요. 2026년에는 무려 1210억 원, 그리고 2027년에는 1900억 원까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의 신호탄은 올해 2025년 4분기 미국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쏘아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건 내년이죠. 2026년 1분기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전망과 과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턴어라운드 스토리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오버행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주가를 누를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전 창업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 14.1%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위에서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공장이 혹시라도 계획보다 늦어질 리스크? 또 공장을 막 돌리기 시작했을 때 수율이 안 나와서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더 커지면 또 돈이 필요할 텐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신성 ST는 2조 4천억 원짜리 계약이 날아가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지만 이걸 북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적인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국 현지 유일 생산이라는 독점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앞으로 이 오버행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미국 공장을 성공적으로 착착 돌릴 수 있을지 이 실행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신성 ST는 이 독보적인 포지션을 무기 삼아서 단순한 부품 회사를 넘어 북미 ESS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